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예전에는 타고난 성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역할이나 임무가 조금 구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세대인 김소연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성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은 그렇게까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여자라서 못해, 뭐 여자는 안 돼 이런 말은 잘 안 듣고 자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 태어났어 봐. 그래요?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돼. 그리고 사회생활은 남자만의 일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놓고 여성은 아직 도전을 꿈도 못 꿀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바뀌어서 남성 전업주부도 있고 여성 뭐 중장비 기사도 있을 만큼 요즘은 성별 때문에 도전할 수 없는 일? 이건 없다고 봐요. 근데 오늘 참 아쉬운 게 오늘 같은 날 김쌤이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좀 안 계셔서 아쉽습니다. 그러게 옆자리가 비어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김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그 빈자리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디 여자가 그랬다면 요즘은 같은 말이어도 좀 뉘앙스가 바뀐 것 같은 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 애창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여자 이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마침 또 내일이 우리 열악했던 과거 여성들의 처우 개선과 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해진 국제 여성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이 대구에서 최초로 이 금여의 벽을 넘어선 분들을 모시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도로를 누비는 대중교통 기사님, 그리고 청과시장을 누비는 경매사님, 그리고 문인협회 회장님까지 이 관습을 깬 여성들의 도전적인 모습, 그리고 대구 최초의 여성이 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들어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시내버스 최장기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김분님입니다. 현재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 분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근무 중인 대구 경북 최초 여자 경매사 조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인이고요. 대구 문인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안윤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지금 일하시는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먼저 김분인 기사님은 정년퇴직까지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92년도 시작해서 31년 4개월 했더라고요. 시내버스. 우리 조영선 경매사님은 얼마나 하셨나요? 경매사로 일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짧죠. 아니요, 짧지 않은데요. 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저는 당선된 지 지금 회장 직무 시작한 지 1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대구 문인협회가 1982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문협에서 분파되어 나왔는데 대구광역시가 생기고 1962년부터 생긴 거니까 실제로는 60년 혹은 40년 만에 처음 나온 여자 회장. 네,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 세 분이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뿌듯하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은 당사자니까 뿌듯함과 동시에 좀 부담감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우리 대구 문인협회 여성 최초 여성 회장님이신 우리 안윤아 회장님. 주변에서 여성 회장? 얼마나 하나?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시선 없었나요? 네, 그렇죠. 1년 내내 그 시선을 느끼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뭐 경계감 속에 있다고 뿌듯함 속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나니까 모두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협회 안에 여성 회원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한 40%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계시네요.
그러게요.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차차 말씀 들어보기로 네네. 하고요. 우리 조윤선 경무사님은 10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처음에 일을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과 현장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예.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남자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자가 네. 한다라는 생각도 못했고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일종의 금요의 예, 구역이었죠. 예, 거칠고 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고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경매사로 봐주십니다. 네. 한 10년쯤 하니까 이제 같이 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렇게 그렇게 된 것 생각해 주시나 같습니다. 봐요. 네네. 처음에는 혼자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최초니까. 아, 네, 맞습니다. 지금은 후배 여성 경매사님도 계신가요? 몇 분 생겼습니다. 오, 얼마나 계세요? 우선 일단 저희 회사에 네. 한 분 더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고 전국에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4명, 5명 정도밖에 현업에 계시진 않아요. 그 정도밖에 없고 저 제일 기억에 남는 후배는 물론 저희 회사에 후배도 있지만 제주도에 한 분 계신 분이 있는데 제주도. 어느 날 우연히 전화가 왔었어요. 네, 제주도 농협 직원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도 경매사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다 문의가 왔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거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 격려를 해줬었어요. 얼마 후에 경매한다고 연락 왔었고요. 우와.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뿌듯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엄청 뿌듯했어요. 너무 좋아요. 제주도 가서도 한번 만났고 아. 예, 연락도 종종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또 네. 김분인 기사님은 정말 뭐 강산이 몇 번 변할 동안 이 운전대를 잡으셨는데 그만큼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화도 직접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와 지금 어떤 변화가 많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그 시내버스의 문을 두드린 거는 85년도였거든요. 네. 근데 여자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해서 아, 회사에서요? 예. 아무도 여성 기사가 없었는데 92년도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일을 하니까 네. 너무 잘하니까 저희 회사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공동배차제라고 해서 노선을 이제 3일, 4일마다 바꿨어요. 대구 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종점이 있는 곳이 그 버스 회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자랑을 하니까 우리도 여성 기사 써보자. 그 가는 곳마다 사장님들이 여성 기사를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많을 때는 여성 기사 9명이 있었고 그리고 대구 시내 27명까지 있었습니다. 예. 네,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그러게요.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오늘도 버스 타고 방송국 왔거든요. 예. 저 대중교통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 여성 버스 그 기사님을 잘 못 뵀거든요. 맞아요. 지금 버스 기사님이 우리 여성 운전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는? 버스 기사는 지금 4,000명, 약 4,000명 중에 네. 12명.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네. 1,400명 중에 171명. 아직까지 여성 직업으로서는 네. 희소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도 여성분이 아직까지도 좀 적은 수고 예. 지금 택시 하시면서 봐도 택시 기사 우리 여성 운전자분도 좀 예. 적은 숫자네요. 적은 숫자죠. 예. 근데 오히려 말씀 들어보면 네. 과거보다도 더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죠. 힘이 들고 예. 하니까 잘 들어오지도 않고 버티내지를 못한다고. 우리 왜 젊은 청춘들이 힘든 일을 네. 못하듯이 우리는 그때 막 극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힘들면은 나가버리고 예. 못 버텨내더라고요. 아니 뭐 세 분 다 뭐 10년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데 그러면 김부님 기사님은 처음에 예. 앞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내가 버스 운전기사로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은 버스 기사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제가 그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해서 섬유회사 다녔습니다. 섬유회사.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79년도인데 한 달 열심히 하면 66,000원을 받았어요. 네, 네. 그 월급 받아서 지금 계명대역 삼각지 내거리 그쪽을 지나가는데 그냥 간판이
자동차 운전 학원이란 간판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들어갔어요. 월급 받은 날? 네, 월급 받는 날. 그래가지고 그 수강료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88,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은 66,000원이라고 하니까 예. 다음 달에 수강료 내도 된다. 이래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그때는 이제 1년에 면허증 시험 치는 기간이 5-6번밖에 없었거든요. 또 주변에 지금처럼 자동차 학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밤에 밤일로 그 섬유에서 배를 짜고 차를 2번 갈아타서 경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면허증을 따고 나니까 이제 섬유회사 일이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19살 때 택시를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내버스를 하고자 85년도 대형 면허를 냈는데 여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늦었죠. 9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 처음에 그 대형 버스를 끌고 나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때는 이제 회사마다 이 통근 버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없던 시절이라가 출퇴근 시간이면은 많은 버스거든요. 그렇죠. 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성수 쪽으로 탁 가면 보면 이 통근 버스가 신호등에 같이 대기하고 있으면 그 창밖으로 사람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손짓 발짓 여자 운전자라고. 또 이제 그 승객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타면은 사람 한 분 더 보려고 앞으로 다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타고 뒷문을 안 내고 뒤로 내려야 되는데 이 집 누구 집 딸이냐 한 번 더 보자. 기사 얼굴 한 번 더 보자. 더 보려고. 예. 그 힘이 들죠. 뭐 능란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니까. 그 또 남자분들은 야 오늘 여성 기사 차 탔다. 복권 사야 되겠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퇴직할 때는 보니까 이제 대면해지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받아들이고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차 좀 들어볼게요. 그렇게 시작하게 네. 되셨고요. 그럼 조용선 경매사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 경매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매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2년도에 경매사 자격증은 취득했었고 2016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경매사 자격증 딸 때만 해도 2000년대인데도 여자는 자격증 시험도 볼 수 없는 뭐 별로 그거에 얘기도 안 해주고 추천도 안 해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하고 왜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궁금하고 해서 일단은 해봤어요. 그게 도전해봤는데 자격증은 땄었고 그때 또 따고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는 제가 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궁금한 점도 있었고 해서 그때 2002년도에 제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여성 직원들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많은 고민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님이 여성 대표님은 아니셨죠? 아니십니다. 남자분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 대표님 마음에 드네요. 깨알 씻으신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안윤아 회장님은 그 대구 문인협회 이제 여성 최초 회장이 되셨는데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 그 문인협회다 회장직 도전할 거야. 출사표를 딱 던졌어요. 주변에서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나 욕만 먹을 텐데 잘해도 욕 못해도 욕 뭐 이럴 텐데 그런 반응이었고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남자들이 얼마나 이 배타적인지 아느냐는 말들도 많고 또 사실 남자들은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워를 갖고 있지만 여자들은 각자 자기 작품만 중심으로 이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선거에는 좀 약하죠. 그런데 저는 뭐 크게 회장을 꼭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이 수십 년 동안 그냥
그 문학의 일이 좋아서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일은 잘한다 이런 네. 소문이 나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나는 문학적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기간이 지나니까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중에서도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 뭐 이 딱 불거진 어떤 성과가 탁탁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대구 문인협회 회장도 선거를 통해서 선거 운동하고 또 투표로 네네. 당선이 돼야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인정받으신 거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최초라는 이름으로 이 대구에서 전문가까지 되신 여성분들 세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 분씩 네. 직접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분임 비사님은 2023년도에 정년퇴직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대구에서 최장기간 버스를 운전하시고 정년퇴직까지 한 최초의 이제 여성 기사님이신데 그 마지막 차량 운행을 마치고 나서는 그 순간의 기분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그 정년퇴직 한다고 하니까 네. 언론사에도 이제 크게 보도가 되고 대구 시내버스 마든이 퇴임하다 이렇게 되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제 또 크게 또 퇴임식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담담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8월 31일 날 오후반 타고 마지막 손님이 버스에서 내린 시간이 10시 40분이에요. 근데 너무 허탈하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1년도 1년 동안에 해왔던 것이 쫙 스쳐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제 대곡에서 회사까지 가려면은 한 30분 걸리는데 차를 세워서 그 추스리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그럴만한 게요. 김부님 기사님께서 31년 동안 이 운전대를 잡으시면서 승객을 300만 명 운송하시고 또 지구를 30바퀴를 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 처음 운전대를 잡으셨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저는 그 한 번도 이게 좀 힘든다 이런 것보다는 매일 새로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은 상황이 없다 보니까 매일 낯선 사람을 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 그 영세 서민들이고 약자들이 이용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이라 생각하고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랐어. 근데 저는 앞서 말씀에서 월급 받은 날 운전면허 학원에 간판을 보자마자 홀린 데 들어가셔가지고 등록하시고 지금 이제 여성 최초까지 달 수 있는 어떤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네네. 왜 하필 그냥 월급 받은 날 봤을까? 돈이 있을 때. 근데 하시면서 네. 사실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못 버텨내서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 본인은 하시면서 아 나 이 버스 기사 나 관둘까? 너무 힘든데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회사에 사표는 3번 썼습니다. 아 쓰셨어요? 네. 근데 그게 버스 일이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부당한 처우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걸로 해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가지고 가려고 네. 했고 네. 그래서 회사에서 놓지 않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아 처음에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호랑이가 되었구나. 그게 이제 그 부당함에 저항하고 네. 행정기관에도 따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독해지고 예. 또 처음에는 좀 그 큰 차에 대한 그 경력도 없고 회사에서 혼자 있으니까 보호 본능도 있었는데 두고 보니까 남자들보다 더 힘든 자리마다 일을 했거든. 똑같은 일을 해도 그냥 차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 배정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남자들도 못 하는데 그런 자리만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만큼 고생을 하셨으면 이제 정년퇴직하고 쉴만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지금 개인 택시 운전한다고 하셨어요. 예, 예. 아니
어떻게 다시 운전대 잡을 생각을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 노선 안내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5년 전이죠. 그건 제가 왜 그 일을 했나 하면은 지금 기후 위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저는 필연적으로 자동차 문제로 기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31년 동안 매일 운전할 때마다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31년 동안 이제 운전 그만하겠다라고 손을 놓는데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운전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어가야 현장의 실질적인 걸 볼 수 있다. 정보라는 게 지나가 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생생한 그 정보는 교통 현장에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다 있기 때문에 택시를 하면은 내 의지와 다르게 시민들이 콜하면은 다 다니다 보니까 오늘도 달성공단 그 공단 주변에 테크노폴리스 그 주변을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현장감을 안 놓으시려는 야, 진짜 프로시네 진짜. 진짜 박수를 쳐드려요. 그러게요. 정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버스 운전도 하시고 택시 운전도 하신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를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버스는 배차 간격도 있고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여야 돼서 딱딱딱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택시는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가요? 정말 뭐 다른가요? 택시는 조금 더 자유로운가요? 지금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승객들이 얼마 했냐고 질문을 하거든요. 택시를 오래 했냐고 하면 저는 버스 하다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버스가 어렵냐? 택시가 어렵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31년 동안 길 열려져가 있고 또 일회 운행을 하면은 식사시간 7분이라는 식사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식사 시간이었고 또 승객은 버스를 할 때는 대면하지는 잘 안 하잖아. 그죠? 말을 섞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택시는 직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버스에서 못 배웠던 거 여기서 세상 사는 얘기를 배우게 된다 생각하고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어저께는 할머니 한 분이 전화번호를 달래요. 왜 여자 기사를 처음 보니까 반가워서 내가 이동할 때 전화하겠다. 태워달게요. 그리고 전화할게요. 다들 버스도 그랬지만 여자 기사들을 참 좋아들 합니다. 그럼요. 여성분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대면 얘기를 해보면 각 층에 다양하게 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 삶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김부림 기사님의 어제와 오늘을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002년도에요.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는 버스. 우와. 큰 유리창을 제가 갖고 태어났을 있는 때. 운전석에 앉아서 태어났을 때인가요? 올해 40살의 아줌마 김부림 씨.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처음 여니까 메이저 방송들이 막 이 보도가 되니까 출연하게 된 그때 찍은 것 같습니다. 김부님 씨는 이 지역에서 단발머리가 몇 너무 잘 안 되는 어울리시는데요? 여자 제일 고참입니다. 예, 아저씨. 아저씨 아닌데요. 10년이 웃으셔, 넘게 웃으셔. 손이지만 아직도 아저씨 저런 소리 들을 호칭 줄 많이 들으세요? 예, 많이 당연히 들어요. 그렇게 아주 고정관념들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래 처음 할 때는 참 이거 여자 기사라고 신기하다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시간이 흐르니까 몇 분 되고 하니까 좀 그런 거는 적어졌어요. 복잡한 도심 속 어유 그새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방송 맞네요. 예. 수십 년 경력을 자랑하듯 김부님 씨가 제가 능숙하게 이제 버스를 저때 운행합니다. 계속 기록을 하니까 현장감 있게 그녀가 운전을 하며 잊지 않는 것이 한 그때 가지 또 있습니다. 13년도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신호등이 중인 틈을 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겪는 저렇게 문제점을 이제 메모하는 것. 기록을 하고 뭘 기록하시는 거예요? 교통 상황하고 시민들이 지금 교통 불만 보시면은 토로하는 전체가 스쳐가는 그 심하거든요. 얘기들을
병목 그 얘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기록하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예. 꼼꼼하게 이렇게 어이구야. 적으시네요. 그러게요. 야, 교통 분석하시고 연구하시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근데 수첩이 여러 번 제대로 되네요. 활용을 못 제가 하는 거죠. 다 외국하는 버렸는데 입지적 집이 요건을 복잡해가 저런 게 한 이렇게 23권 보면은 정도 됐고 우와. 지금 현재 저런 이 게 그 없을 때는 지하철이 휴지를 째서라도 적고 신문지를 째서라도 적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의견을 예, 제출하시는 의견 강의하시고. 제출하는 거. 예. 요거는 이제 그 네. 기사로 신문에 네. 여러 가지 기사로 나가는 그런 네. 지금 기사님의 인생을 쭉 돌아본 그런 그죠?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뭐 화면에서도 봤지만 기사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이 예. 네,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여성 기사로서 좀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는 그 여성 기사들이 없을 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이제 그 늘어나게 됐고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에는 다 편견들이 여자가 어찌하노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편견을 깼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또 여성의 일자리로서 한 직업군으로서 예. 뿌리 내렸다는 그런 네. 데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서 92년도에 이제 버스 운전을 시작하셨는데 화면에 아까 등장한 게 2002년 한 10년 후였고 네. 또 이제 메모하시면서 저희 아침마당 대구 네. 출연하신 게 또 2013년이니까 또 그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그럼 이 메모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운전 처음 할 때 네. 왜 그러냐면 큰 차에 대한 지식이 없고 버스 노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길을 묻거든요. 예. 이 승객들이 타려고 할 때 이게 이 차가 어디 갑니까 할 때 그 사람 물으면 빨리 답을 해주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죠. 네. 이 차 갑니다 안 갑니다 몇 번 타세요 이 안내를 하려니까 그래서 버스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 노선 안내 사이트 정보가 된 거죠. 아니 다른 노선도 그럼 알려주시네요. 몇 번 타세요라는 거는? 예. 몇 번 타야 되고 어디 몇 번을 타고 어느 승강장에 내리면은 어느 기관을 갈 수 있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했죠.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이분은 뭐 대중교통 특히 대구 시내죠. 예. 대중교통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를 흔들어 맞아요. 오신 산증인, 분이에요. 산증인. 앞서서 살짝 본인의 업적을 좀 얘기를 하셨지만 2000년에 우리가 사실 시내버스 노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내버스 노선 안내에 초석이 됐던 이 대중교통 홈페이지를 만드셨고 네. 또 6년 뒤죠. 2006년에 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 버스 대중교통에 관한 책을 또 4권을 쓰셨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 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06년도 준공영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노선 같은 거 그게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저를 이제 좀 자문을 해달라 해서 현재 대구 시내 전 노선이 그때 제가 이제 제 손으로 다 수정을 했죠. 그 노선을 개편했는데 학생들 그 고등학교들 타고 갈 차들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KBS 방송국에 나와가 생방송 그 준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들 어떻게 버스를 탈 수도 없고 말 버스만 다 만드냐 노선을 다 끊어놓냐 이렇게 질문했던 그 계기로 대학연구소에서 자문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PPT 영상을 다 걸어놔놓고 제가 한 50%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버스 사업조합 자기들이 경영하는 그분들이 1년 반을 반대했는데 못 고쳤는데 제가 자문 요구해서 다 깠더니까 한 번에 30% 그다음에 또 20% 바꿔내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기록들이 현장에 학교가 어디 있고 얘들이 어느 학교를 다닌다는 그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통 정책을 이제 바꾸는데 또 담당을 했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대구시의 교통 상황은 방향이 어떻다라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하고 있죠. 결국 그게 책으로
으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뭐 편리한 네. 대중교통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대중교통의 발전, 개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힘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차 때문에 죽어가거든요. 기후 문제입니다. 네. 기후 문제 근본 원인은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택시하면서도 현장에서 딱 보면은 차가 정체되어 있을 때 이산화탄소 내뿜는 게 자욱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 때문에 죽어가니까 차를 줄여야 한다. 예.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바로 세우려면 현재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 대중교통의 기본이 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양보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으로서 자동차로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버스를 떠나왔어도 네. 마음은 버스 속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버스 안에서 달리시네.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부님 기사님에 이어서 대구 경북 최초의 네. 여성 1호 경매사인 우리 조용선 경매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10년 하셨다고 했고 저희가 이제 경매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좀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말과 또 이 수신호라고 하잖아요. 이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오르는데 경매사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가 생산자분들이 농사 지어 오신 농산물을 좋은 가격을 받아서 이게 팔려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원활한 유통과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할당되는 배당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따로 배정돼서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저는 고추, 파프리카 이런 종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 채소류 네, 같은. 채소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생산자분들이랑 직접 소통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주로 이제 전화 문의는 좀 많이 해주세요.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장 방법이나 선별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문의해 주시고 또 뭐 병충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해결을 잘 못하실 때 문의를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이신 분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같은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서 또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생산자가 이 생산한 채소를 경매사를 통해서 이제 상인들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격 결정이 경매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런 택이죠. 때로는 만약에 생산자분들이 좀 가격에 불만이 있는데 좀 더 비싸게 받아주지 뭐 그러는 경우는 없으세요 혹시?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건데 많이 받으면 좋으시잖아요. 많이 받고 싶으신 건 당연한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전화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럴 때는 어떠세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죠. 많이 받아들이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더 좋은데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 뭐 경기나 이런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말씀으로나마 달래드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받아드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음에도 많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매사가 뭐 이렇게 경매 가격만 정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농업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농작물에 대해서도 완전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경매사가 되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경매사는 경매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뭐 농학법, 상품성 평가, 유통론 이런 세 과목으로 이루어진 필기 시험과 모의로 하는 컴퓨터 시험, 실기 시험 있어요. 실기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일종의 교육을 받고 관할 기관에 임면을 받아야지만 경매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들어보면 2002년도에 그 자격증을 따셨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장에 투입된 거는 한참 뒤인 것 같아요. 네, 맞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전에도 원래 하던 일이고 그때까지도 하던 게 저희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했었고 경매사 하기 전까지도 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도 사무실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경매사 자격은 따놨지만 네. 바로 경매사 일을 하신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 왜 좀 엄두가 안 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남자들만의 구역이었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안 했고 한다라는 발상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회사와 관할 기관의 임면을 받아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것도 있고요. 네. 저희 부모님도 농민이셨어요. 예. 지금은 아니시지만 생산자이셨고 도매시장을 자주 오시는 분이셨는데 네. 경매사라는 업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보셨고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어요. 힘들 거다. 네가 못할 거다. 이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예. 나는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경매사들이 좋더라.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농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면 엄마한테 또 물어볼 때도 있었거든요. 엄마는 농민의 입장이고 저는 경매사 입장이니까 엄마한테 물어서 엄마 나 이럴 때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니까 그럴 때는 네가 또 농민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들 엄마를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대구 경북 최초의 여성 경매사이신 조용선 경매사님의 일터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저희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창피해. 아, 창피해 들렸어요. 업무가 되게 일찍 시작이 되나요? 저희가 하는 파트는 오후지만 네. 시작됐어요? 하고 있네요. 아,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세요. 경매사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른데 느낌이? 전혀 다르죠.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의 어떤 품목을 등급이 어떤 거를 몇 개를 경매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 그러니까요. 여기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오셨나 봐요? 아, 네. 뭐 하세요? 네, 사장님. 네. 여보세요? 농민들한테 네. 오늘 시세가 많이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 전화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전화로도 소통하기도 하고 네. 어디 지금은 가세요? 농가에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직접 아, 산지도 방문하세요? 예, 뭐 작물 상황이나 출하 시기나 이런 것들 뭐 상담도 하고 예. 또 여쭤볼 것도 많고 예. 그럴 때는 산지에 가서 네. 직접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일 저렇게 들어오면은 상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야지만 너무 저는 된다고 기계로 생각하고 그때만이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건 있어요. 역시 일터에서 보는 모습이 또 멋지시네요. 그러게요. 역시 이 시장의 그 사운드가 정말 활력이 넘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보니까 직접 농가에도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원래 가시는 건가요? 정해진 거는 아니고 뭐 농작물 상태나 출하 시기나 이런 것들도 상담해야 되고 또 당사로 저희 회사로 많은 물량을 보내주십시오라는 영업 활동도 다닙니다. 그것도 해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 옵니다. 전국에 도매시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몰랐다. 저희 회사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농작물을 많은 가격을 받고 판매해드리겠습니다라는 영업 활동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친분도 다지고. 친분도 다지고. 중요하죠. 전 아무래도 네.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궁금해요. 네, 근데 맞아요. 알아듣기도 힘들 뿐더러 무슨 내용인지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뭐 하시는 분들마다 예.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누구 거, 어떤 품목, 등급, 특, 상, 중 이런 등급, 수량 요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러한 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불러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상인분들이 물건을 보셨잖아요. 네. 얼마 물건을
얼마 정도 측정이 된다는 걸 이제 기계에 응찰기라는 기계에 낙찰가를 입력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그럼 막 이렇게 수신호 하는 거는 뭔가요? 예전에는 수지로 예전에 했어요. 그 근데 과거에는. 예, 맞습니다. 요즘 수사는 아직 좀 남아 있고요. 네. 농산이나 뭐 화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컴퓨터로 다 해요. 뭐 경매 과정에서 이 뭐 컴퓨터로 입력을 탁 하는 거군요. 예, 저희가 네. 입력한다는 신호를 주면 네. 낙찰 상인분들이 낙찰 가격을 버튼을 입력을 해요. 네. 그럼 동시에 가격들이 저희 컴퓨터에 자동으로. 올라와요. 예,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네. 같은 가격이라도 0.001초까지 다 분리해서 순서가 다 정해져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저는 뭐 1초의 승부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초가 아니라 0.001초까지도 네. 이제 기록이 되니까. 최고가를 이 응찰하시는 분에게 낙찰이 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거래의 공정성을 네. 위해서. 저는 지금 우리 경매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말해요라고 하는데 아까 그 영상 속에서는 전혀 이게 안 나거든요. 이게. 보면 약간 느낌이 이게 추임새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좀 약간 이 뭘까요? 추임새가 있는데 뭔지 몰라요. 네. 이게 경매사님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달라요? 뭐 정해진 거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네. 경매사님들마다 개성적으로 다르게 많이 하세요. 예. 예,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주는 경매사들이 좀 많기는 하고요. 네. 예전 분들은 각자 개성적으로 네. 그냥 하시는 말씀 그냥 추임새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지금 저는 네. 다르긴 한데 예전 네. 분들은 또 다르시는데 제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따라해 보시려고요? 네.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 그럼 우리 조영선 경매사님 한번 해주시면 시범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따라해보도록. 제가요? 네, 시범을? 네네네. 와, 잘 안 되는데. 네. 저희 경매대 위에 올라가야지만 잘 나오는 건데. 저희 단상 좀 주세요. 해야 이렇게 돼.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 네네. 별명을 마당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히 오늘 하시네요. 마당새에 제가 경매하고 있는 청양 품목, 네. 청양, 고추. 특, 네. 청양고추 특자 15개 요거를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마당새 청양이 특자 15개라고 한다, 15개. 자, 15개라고 한다, 15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맞아, 자, 해보세요. 아침 마당쇠 해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경매 그거 빠르게 말하면 돼. 빠르게 말고 다르게 말하면 돼. 자, 애들은 거라. 너무 자, 잘하시네. 마당새, 청양, 특자 15개 간다, 15개 간다.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접촉 보입니까? 예, 하셔도 되겠어요. 진짜요? 예, 너무 뭔가 좀 잘하십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까? 예,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저도 낙찰, 최고가 낙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경매사분들마다 이렇게 개성 있는 분들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영선 경매사님은 받은 물건의 소개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경매사에 따라서 혹시 낙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좀 정해지나요? 영향이? 경매사에 따라서 낙찰이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경매사가 그 경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경매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영향이? 예, 그래서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매 물품을 좀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제가 잘 알고 좋은 물건일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점이 좋다라고 홍보도 해드려야 되고 네.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바로 하주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다음에 오실 때는 좋은 물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올해 우리 경매사님이 한 10년? 네. 이시잖아요. 해오면서 이 경매사라는 직업이 여성으로서 해볼만 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네. 네, 처음에는 이걸 추천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해볼만 합니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 경매사만의 장점, 여성 경매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세심하게 살피고 부드럽고 네. 하주분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네. 또 상인분들한테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또 경매사 이야기. 또 대구 경북 최초의 여성 경매사인 우리 조용선 경매사님 말씀 들었고요.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와, 이 대구 문인협회 첫 여성 회장님이십니다. 네. 지금 벌써 1년을 지나면서 임기를 겪고 계시는데 과연 지난 1년의 소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신없이 예, 일주일에 한 7일 근무 이런 식으로 뭐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 않나 싶은데 제일 처음에 굉장히 그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전부 다 이제 회비 얼마 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늘 적자고요. 그래서 이 적자를 여자니까 살림을 잘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무 관계를 좀 잘하기 위해서 그 모두 재능 기부로 모든 시스템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참 하기 힘든 게 규정을 바꾸는 일이고 제도를 바꾸는 일인데 거기에 피해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원로 제도입니다. 그걸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비를 내야 되는데 원로분들은 회비를 안 내고 모든 권리는 다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회비는 안 거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당선되자마자 원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이래갖고 문협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앞으로 3년 후에 문 닫을 거냐.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해서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는 띄워놓고 제가 원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규정을 바꾸고 원로의 어떤 그걸 좀 규정을 바꾼 후에 회비가 좀 모였어요? 궁금한 거. 예. 3년짜리.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해주시니까 그런 분들도 회비를 내주시고 그 외에 많은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많이 모였고 또 그만큼 또 다른 일을 했겠죠. 이제 분위기가 이제 뜨니까 회비를 많이 내는데 회비가 거의 뭐 한 두세 배 흑자로. 흑자로 전환됐네요. 아니 완전히 그렇게 회비를 낸다는 것은 우리 회장 인정하자. 그래서 내는 게 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협회나 모임에서는.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비가 모였어요. 근데도 최근에 무슨 행사에서 회장님 사비를 쓰셨다는데 이게 무슨 행사였어요? 그건 제가 문인이라면 자기가 낸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산통에 비교합니다. 책을 내는 고통은 굉장히 힘들고 4, 5년 동안 이 토시 하나를 바꿀까 말까 이 생각하면서 보낸 세월을 위로하는 건데 내가 내 작품을 냈는데 아무도 뭐 그래 네 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참 소외되는 느낌이고 좋지 않은데 제가 그 취임하고 난 이후에 내는 모든 책을 대상으로 해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드린다. 그것도 사비로요? 네네. 같은 문학인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아니, 그 작품 좋더라. 이 한마디가 완전히 고래가 춤을 추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이 나죠. 그런데 그럼 합동 출판 기념회를 만드신 거예요? 네네. 아버지는 바다이고 바람이다. 꽃을 피워 주었습니다. 아니 저 출판 기념회인 거죠 그러면? 이건가요? 네. 저희 직원이 참 직원이란다 회원이 그 자기 작품을 낭송하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회원이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장면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모셔다가 무대에 모셔다가 박수를 치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협회 회원님들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회원분들이 진작 여성 회장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재정도 튼튼하고 행사도 많고 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 짧게는 40년, 길게는 60년 동안 첫 여성 회장이 당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남존 여비 사상,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여자들한테 늦게 주어지지 않았나. 여자들이 거기에 고기를 들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거죠. 더군다나 대구는 보수적인 단체라. 예. 그래서 그리고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안 회장님은 그 견고한 그 관습을 깨고 최초의 여성 이제 협회장님이 되셨는데 그럴 만한 사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일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 제가 예총에 그 편집위원장 대구예술이라는 기간지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보니까 대구시에서 아카이브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그게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이제 디지털 책을 도서관에 다 꽂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네. 그걸 대구시에서 어마무시한 돈으로 그걸 장착했습니다. 거기에 대구 예술책을 올리는 걸 딱 보고 예, 벤치마킹해서 대구 문학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고 그때 회장님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 그걸 하면 안 되겠냐. 아, 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으로 유포를 해야 되니까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 회원들한테 자기 책이 유포돼도 되겠는가 다 물어와야 됩니다. 과정이 좀 많네요. 네. 그거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혼자서 할 수 있다. 내 혼자 할게. 이러고는 이제 안 도와줘도 돼. 네네 열심히 했더니 그 열정이 참 돋보였는지 예. 대구시 디지털 아카이브 팀이 3년 계획을 하고 하던 걸 제가 한 5개월 만에 모든 자료를 40년간의 그 시스템을 전부 다 극복하고 모든 책을 다 찾아서 갖다 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우리가 대구시의 예산이 3년치인데 이거 땡겨서 썼어라도 예. 한꺼번에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6개월 만에 그거 끝냈습니다. 역시 이야, 회장님, 박수.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 안윤아 회장님께서는 생물학 전공을 하셨고 생물 교사로도 계셨다고 네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또 시인으로 그러게요. 가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여자의 삶은 소설책 12권이다 하는 게 제 그 타이틀의 이 주제입니다. 예. 그 교사도 네. 사실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몇 년 안 있어 결혼하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렇죠. 예, 진짜. 그랬죠. 사립 예. 중고등학교는 특히 그랬습니다. 막 안 나간다고 생존을 위해서 내올 것 같고 이제 남편과 자식들을 다 먹여 살리는 입장이라서 안 된다, 못 간다 이러면서 버텼는데 버틸 수가 있나요? 못 버티죠. 그래서 그만두고 대학원을 갔는데 마침 그때 유전공학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유전공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전공학을 전공하는데 막 재밌더라고요. 예. 연구가 애 업고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실험하러 다니고 그거 한번 실험을 시작하면 5박 6일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낮도 없고 새벽도 없고 그거 막 가서 실험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딱 반대를 해가. 자, 박사 코스를 들어가려면 이제 이혼을 하고 들어가라. 네. 이 정도가 막 이제 남자들보다 제가 남자보다 더 올라가는 것도 싫지만 그 돈을 신우 시동생들한테 쓰면 그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 공부를 더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울고불고 하다가 우리 애가 이제 그때 4살이었는데 엄마 전기밥솥에 이 스위치 누르는 법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밥 하겠대. 엄마 공부하러 가래요. 네. 아니 자식이 하는 거를 왜 모를까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입이 이만큼 부르트고 이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가난이라는 게 이 여자를 더 이상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제가 억울한 게 가장 억울하고 제가 가장 힘든 인생을 사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여자들의 역사를 쫙 살피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그 억울함이 아마 크게 상처가 됐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가시방석이 됐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지금 남성이어가지고 안전운전 못하는데. 네, 김쌤 어디 가셨습니까 진짜? 이럴 줄 알고 피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아유, 진짜.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남녀 차별이 사실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은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두 분, 조용세단 경매사님과 김분희 우리 기사님의 경우도 활동을 하면서 아, 여성이라서 좀 차별받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우리 조용선 경매사님. 예. 지금은 딱히 못 느끼기는 해요. 네. 예전에는 느낀 적들은 있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여자가 경매를 한다고 며칠이나 할까? 이런 말들도 하시는 것도 들었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셨어요. 그만큼의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우리 김분희 기사님은 예, 어떠세요? 서러운 적 없어요? 서러운 적은요. 네. 운전이라는 이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 나가잖아요. 소속대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래서 좀 그 차별은 별로 없고 남녀 평등이 가장 잘 된 직업. 보통 지금 기업에 들어가면은 항상 뭐 임금이라든지 차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여기는 똑같다는 거. 예, 차별은 없다라는 거고. 또 그런 환경에서 좀 여자들이 꿋꿋해야 버텨내는 거. 이제 소소한 것까지 실제로 남자들이 쫓아내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남성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뭐 지금도요 이 성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세 분이 응원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김분희 기사님부터? 네, 저는 이 버스 이런 희소성 있는 직업은 여자들이 도전해볼 만하다. 우리 스스로가 여자들이 그 편견을 가지고 여자는 할 수 없다라는 또 보호받으려 하는 그런 것을 먼저 버려야 되고 항상 그 남녀 평등을 주장하려면은 자기 생각이 같아야 평등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평등한 직업 어떤 또 직업군이 평등하지 않더라도 도전해서 평등을 위해서 실제 몸으로 좀 싸워보면 좋지 않냐. 네.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경우에 정말 해보면은 이 사회적 공익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는 이 여러 가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자기 자신에게 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이런 일에 도전하면은 아마 보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조용선 경매.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자라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농산물 유통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경매사로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네. 저희 그 대구 문인협회 쪽에서는 워낙 남자들의 대대손손 이어오는 과정이어서 제가 왜 여자가 못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엄두를 안 내요, 사람들이. 네. 그걸 뚫을 수도 없고 준비가 다 돼야지. 이거는 다 준비가 돼야지. 뭐 문학도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 엄두를 좀 내고 용기를 내어주시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
뭐 한 5년, 10년쯤 후에는 반드시 그 경력이 쌓이면 엄두를 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회장되어서 유능한 여자분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분들은 디딤돌을 놓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하나 놓으셨기 때문에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하나를 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의 벽을 넘어서는 분들을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은연중에 여자가 혹은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도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자라서 남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엄두를 내자. 네, 네.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자. 자, 아침마당 대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